이 인프레션은 이 손바닥만큼 꽃이 거대해진 상태예요.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절화로 쓰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화로 쓰기엔 좀 너무 큰 애들은 이렇게 꽃대를 바짝 잘라줍니다. 뒤에 있는 겐다스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꽃이 작고 절화로 쓰기에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절화로 쓰기 위해서 줄기를 조금 최대한 길게 잘라주려고 합니다. 저는 꽃병이 키가 작은 꽃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을 자르지 않고 꽃대를 한 이 정도 자른 것으로 충분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꽃병이 너무 길면 조금 더 자르셔도 돼요. 잎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자르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잎을 자르면 구근 비대가 좀 덜 되니까 그런 건 계산을 해보고 내가 절화로 쓰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잘 계산을 해보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잎을 좀 잘랐어요. 잎이 없어진 만큼 강합성을 좀 더 못하지만 그 부분은 좀 감수하시고, 그 잎을 잘랐다고 해서 자구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구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분할이 되면서 여러 개의 자구가 되는데, 그 자구가 얼만큼 통통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잎과 줄기를 전부 다 잘라도 모구는 분할이 됩니다. 대신에 잎과 줄기가 남아있어서 자구가 통통하게 살이 잘 찌면 내년에 이렇게 또 꽃을 볼 수 있는 개화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잎과 줄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렉이 뒤에 있고, 저쪽 튤립 같은 경우에는 합판을 되었고, 이쪽에 수선화랑 히아신스 튤립을 계속 보관할, 잎이 시들 때까지 보관할 곳은 이렇게 커튼을 쳐서 이렇게 햇빛을 차단하고 있어요. 이 튤립이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으려면 개화구로 성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모구는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도 꽃을 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구근 알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알뿌리를 통통하게 하려면 요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녹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알뿌리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구근을 살찌우는데 필수적인 것 두 가지 요소는 빛과 그리고 온도, 낮은 온도인데,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온도예요. 빛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강합성 양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사실 빛이 적다고 해서 강합성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좌우해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꽈락이 되지 않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겨울잠을 자러 가지 않는 온도, 휴먼에 들어가지 않는 온도가 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빛을 쏘여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합성은 햇빛으로만 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광합성은 햇빛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 LED 등 같은 식물 등도 잘 나와 있고, 또 햇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그늘에 있는데, 이 반그늘에 있어도 충분히 밝은 이유는 햇빛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반사를 통해서 결국 이 공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도 결국 이 식물이 광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늘로 옮긴다고 해서 얘네들이 햇빛을 못 쬐고 광합성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튤립을 키우는 환경이 정말 다 다를 텐데요. 일단 실내 가드닝을 기준으로 보면 동향이 있고 남향이 있고 서향이 있고 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란다 중에서 어느 베란다가 이 튤립을
살찌우는데 가장 좋냐 하면 그것은 바로 동양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잠깐 들어요. 해가 오전에만 듭니다. 그런데 이 튤립 같은 경우에 보면 창문을 열어놨다고 전제하고 보면 해가 지고 나서 밤중에 온도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내려가 있는 시점에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이 이 식물에 쏟아지고 화분에 쏟아지고 흙에 쏟아져서 온도가 설령 상승이 되더라도 이미 온도가 낮은 시점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휴먼에 올라갈 온도에 도달했다 싶으면 이제 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다시 그때부터는 또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양 베란다에 두시면 햇빛은 햇빛대로 받으면서도 구근의 온도가 휴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온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피할 공간 없이 너무 많이 쐬기 때문에 요 구근의 휴면기가 가장 빠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양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대기 온도도 상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물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가장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햇빛이 이 튤립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금방 휴면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베란다에 두실 때에는 부득이하게 두실 때에는 물리적으로 햇빛을 굉장히 차단을 하셔야 돼요. 이 흙뿐만 아니라 흙이나 화분뿐만 아니라 이 몸체 전체에도 햇빛이 쐬지 않게 적외선이 쐬지 않게 물리적으로 반드시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양 베란다에 두실 때에는 온도계를 놔서 이곳이 온도가 어느 정도로 그늘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향이 있는데 북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장 서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튤립을 오래 휴먼기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빛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향 베란다에 두실 때에는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좀 빛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식물 LED 등 같은 것을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빛을 쬐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주는 시기를 보면 제가 그 작년에 제작한 영상에서 이 식물의 잎이 노랗게 되면 물주기를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구근이 물에 적셔 있는 물과 접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 구근은 사실 건강한 상태라면 물에 있어도 바로 썩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노지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장마철에 굳이 캐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근이 있는 환경이 산소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층이 전혀 없는 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구근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식물 잎이 노랗게 되면 이게 지금 노랗게 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식물이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식물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구근으로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잎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이 잎을 통해서 수증기를 발산하는 증산작용 역시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뿌리로 물을 빨아들여서 공기 중으로 물을 뿜어내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로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흙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이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흙에 있는 공기층까지 물로 가득 채워버려서 마치 논처럼 물의 구근을 잠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기 시작하면 물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보시면 튤립은 품종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프리콧 임프레션처럼 먼저 꽃이 피었다가 시든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늦게 이렇게 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화분에서 이렇게 시든 잎, 그 다음에 이제 피어나는 꽃, 이게 같이 있어 버리면 이때는 물주기를 얘한테 맞춰줘야 될지 아니면 얘한테 맞춰줘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녀석에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잎이 노랗게 됐을
때 물주기를 멈추라는 뜻은 이 식물이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지 말아달라 했던 거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녀석은 물을 흡수하진 않겠지만 여기 아직 자라고 있는 이 녀석들은 계속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을 빨아 올려서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잎으로 분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흙 속에 있는 물을 소비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주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식물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농작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수확하고 이동하는 것이지 식물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도 가급적이면 수확을 하지 않는 편이,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두고 계속 키우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한계가 있고 화분도 좀 정리를 해야 이 공간을 좀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편의상 화분이나 흙, 그 다음에 구근 이런 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가을에 친정집 마당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내 가드닝이라도 여러분들이 여유만 되시면 수확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제 여기 위에 잎과 줄기도 없는 상태가 될 텐데요. 그럴 때 만약에 이 화분에 그대로 구근을 둔 상태라면 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안 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는 편입니다. 가볍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구근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실내 가드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양제나 비료 같은 것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름을 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버리고 그래서 휴면기에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은 이미 활동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름을 더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걸로 살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늘해서 얘네들이 계속 잎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영양제, 거름, 비료를 주시게 되면 이 녀석들이 좀 더 통통하게 구근을 살찌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제 간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영양제들에게는 사실 기본적으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1차 영양소, 그 다음에 2차 영양소, 그리고 미량 원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함량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비료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흙에도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입해 놓은 마늘이나 감자, 양파 이런 데에 두루두루 쓰이는 그런 알비료를 주기도 하고요. 액체로 돼서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영양제도 주기도 합니다. 영양제를 주실 때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농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도가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농도로 영양제를 여기에 주게 되면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식물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식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영양제를 희석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이 뿌리에 있는 농도보다는 항상 낮은 농도로 희석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비료, 그 다음에 영양제를 너무 모르고 많이 줬다, 여기가 너무 고농도가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흙에 있는 농도가 이 뿌리에 있는 농도보다 같아지거나 낮아져야 이 삼투 현상이 멈춰지기 때문에 이 흙을 여러분들이 세척한다는 생각으로, 이 흙에 줬던 비료나 영양제를 다 빼버린다는 생각으로 이 위에다가 물을 계속 줘버리세요.
물을 계속 줘서 흙에 있는 영양제를 씻겨서 흘려보내시면 이 흙에 있는 농도가 뿌리에 있는 농도보다는 좀 낮아지면서 삼투 현상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튤립만 가지고 찍었지만 튤립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히아신스나 이런 수선화에도 두루두루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요 식물은 햇빛을 쪼개 하고 요 화분이랑 흙은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게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히아신스가 강합성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 환경에서만 이 녀석을 키워봤기 때문에 다른 집 환경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경험을 듣고서 그게 집집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히아신스를 서쪽 베란다에 옮겨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저희 집 동양 베란다는 아침 해가 뜰 때에만 잠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도가 아주 내려가 있을 때부터 빛도 받고 열도 받아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휴먼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햇빛을 받더라도 휴먼기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잎도 싱싱했고요. 근데 서쪽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자 이 햇빛을 특히나 직접 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잎이 이렇게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아신스를 키우다가 만약에 잎이 너무 빨리 노래지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잎이 이렇게 축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 휴먼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호이니 여러분들이 재빨리 물리적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가장 서늘한 자리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